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태권도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리던 17세 소녀가 돌연 한국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전역이 배신감에 들끓었죠. 하지만 그녀의 선택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천재 선수를 이런 극단적 결정으로 몰아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존슨입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공인 심판으로 20년 넘게 일해왔죠.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까지 주요 대회란 대회는 다 거쳤습니다. 수많은 선수를 봐왔지만 그날 제 눈에 들어온 선수는 특별했어요. 2024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경기장은 2만 석 규모의 거대한 실내 체육관이었어요. 붉은색 매트 위로 쏟아지는 조명, 관중석을 가득 메운 중국 응원단의 함성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저는 중앙심판석에 앉아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자 49kg급 결승전이었습니다. 중국의 리메이 대 태국의 수파완. 전광판에 선수 정보가 떴어요. 리메이 17세, 베이징 출신. 전적은 놀라웠습니다. 47전 47승.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선수였죠. 또 중국의 일방적인 경기겠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태권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제 솔직한 평가였어요. 리메이가 입장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녀였어요. 키는 158cm 정도였죠. 하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 불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긴 머리를 질끈 동여맨 포니테일이 경기 시작 전부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20년 심판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3분을 목격했습니다. 리메이의 움직임은 환상적이었어요. 아니, 환상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첫 공격부터 달랐죠. 돌려차기, 기울여차기, 내려차기가 물 흐르듯 연결됐습니다. 상대 선수 수파와는 그야말로 샌드백 신세였어요. 점수판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5대0, 10대2, 18대4. 경기는 2라운드 만에 기술적 우세승으로 끝났죠. TKO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점수가 아니었어요. 리메이의 발차기 하나하나가 한국 태권도 교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정확한 축발 회전, 무릎의 각도, 발목 스냅까지 완벽했어요. 저 선수 코치가 한국인인가? 저는 옆에 앉은 동료 심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순수 중국 코칭 스태프라던데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스타일이죠? 그 동료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받은 리메이는 시상대 1번 자리에 섰어요. 중국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리메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선수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시상식이 끝나고 믹스존에서 리메이를 만났습니다. 국제 심판으로서 인상적인 선수에게는 간단한 격려를 건네곤 했거든요.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리메이 선수.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리메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녀의 영어는 꽤 유창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완벽한 경기였는데요. 제가 꿈꾸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태권도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중국 최고의 천재가 한국에서 태권도를 하고 싶다니요? 농담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언젠가 꼭 한국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리메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말이죠.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리메이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중국 언론은 그녀를 신기의 천재, 태권도 공주라고 불렀어요. SNS에는 그녀의 경기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10대 소녀의 철없는 동경이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3주 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2024년 4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콜로라도 자택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었죠. 갑자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국제 태권도 연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마크, 지금 당장 CNN 켜봐요. 무슨 일인데요? 중국 태권도 선수가 한국 국적 신청했어요. 리메이라는 선수요.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에 떴어요. 중국 천재 태권도 선수 리메이, 한국 국적 취득 신청, 중국 스포츠계 발칵. 화면에는 리메이가 서울 대한태권도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든 채였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 태권도를 사랑했습니다. 태권도의 발상지인 한국에서 진정한 무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리메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옆에는 대한태권도협회 김수현 이사가 서 있었죠. 우리 협회는 리메이 선수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해버렸구나. 3주 전 베이징에서의 그 대화가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화가 났어요.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왜 화가 났냐고요? 이건 태권도가 아니라 정치였으니까요. 중국과 한국의 외교 갈등, 스포츠를 이용한 쇼, 17세 소녀를 도구로 쓰는 어른들의 게임. 그렇게밖에 안 보였습니다. 국제 스포츠계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리메이의 행동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그녀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배은망덕한 행위다. 왕청 국장의 기자회견은 더 격렬했어요. 화면 속 왕청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리메이는 국가의 반역자다. 우리는 그녀의 국적 변경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리메이의 SNS는 욕설로 도배됐어요. 매국노, 중국의 수치, 한국 앞잡이. 심지어 리메이 부모님이 운영하던 베이징의 작은 식당에는 돌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래서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야. 국제 태권도 연맹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국제심판대표로 참석했어요. 화상회의실 화면에는 30개국 이사들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이건 명백한 스포츠 윤리 위반입니다. 한국 협회는 중국 선수를 빼가려고 부당한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측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더 강경했어요. 리메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죠. 분명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국 측 김수현 이사가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리메이 선수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류도 모두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선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고요? 17세 소녀가 조국을 버리는 게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겁니까? 중국 측 대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평행선을 달렸어요.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중국 측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17세 소녀가 정말 순수한 의도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뒤에서 한국 정부나 대기업이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 건 아닐까?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중국의 천재를 빼간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수현 이사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해왔어요. 마크, 한국에 한번 와보지 않겠어요? 리메이를 직접 만나보면 오해가 풀릴 겁니다. 오해라고요? 당신이 의심하는 거 다 압니다. 정치적 쇼라고 생각하시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리메이의 진심을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궁금하긴 했어요. 정말 순수한 열정일까 아니면 계산된 전략일까? 그날 밤 저는 리메이에 대한 국제 언론 보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BBC,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모두가 이 사건을 다뤘어요. 대부분은 중국의 스포츠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논조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한국의 인재 약탈을 지적했죠. 한국은 자국 선수 양성에는 실패하고
다른 나라 천재를 빼가는 데만 열중한다. 프랑스 르몽드의 칼럼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영국 BBC의 사라 톰슨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리메이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17세 소녀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어떤 압력이나 유혹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 인터뷰는 다음날 BBC 메인 뉴스에 나갔어요. 그리고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서양 백인의 오만이다. 태권도를 뭘 안다고 판단하나? SNS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죠.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소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스포츠는 순수해야 합니다. 정치나 민족주의에 이용돼서는 안 되죠. 만약 리메이가 정말 순수한 의도라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2024년 4월 22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김수현 이사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죠. 우리는 곧장 서울 태릉 태권도 전용 훈련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훈련하는 곳이었어요. 훈련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차. 발차기 소리와 기합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약 20명의 선수가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중 한쪽 구석에서 혼자 훈련하는 소녀가 보였죠. 리메이였습니다. 샌드백을 향해 끊임없이 발차기를 날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박민준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죠. 마크, 오랜만입니다. 박 코치, 솔직히 물어보죠. 리메이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제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박민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설득이라니요? 오히려 저희가 놀랐어요. 리메이가 먼저 연락해왔거든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민준이 이어갔어요. 리메이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어요. 서툴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이었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한국 선수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진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라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 최고의 천재가 왜 한국으로 오겠어요? 그래서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베이징까지 갔죠. 리메이를 만나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는 진심이라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설득했죠? 중국인 부모가 딸을 한국으로 보내는 걸 쉽게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박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리메이 부모님도 처음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리메이가 단식 투쟁을 했어요.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꺾였죠. 딸의 꿈을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단식 투쟁이라고요? 17세 소녀가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어요. 광적인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집착합니까? 중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을 텐데요. 제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김수현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리메이의 방을 보여드릴까요?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훈련관 옆 숙소로 갔어요. 리메이가 쓰는 1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방 한쪽 벽면 전체가 한국 태권도 관련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선수의 포스터, 2012년 런던 올림픽 우승자 이대훈 선수의 사인, 국기원 교본들, 심지어 태극기까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리메이가 12살 때부터 모은 겁니다. 김수현이 설명했어요. 중국에 있던 방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김수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에 있던 리메이의 방. 똑같은 구조였어요. 아니, 더 많았습니다. 한국 태권도 관련 물건이 중국 방에는 더 빼곡했죠. 저는 책상 위에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허락을 구하고 펼쳐봤어요. 한글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뒤우려차기 500회, 내일은 돌려차기 자세 교정. 한국 선수들처럼 정확하게.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어요. 12살 리메이가 쓴 훈련 일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매일매일의 훈련 기록, 한국 선수 경기 분석, 한국어 공부 노트까지.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입니다. 김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리메이는 5년 동안 이 꿈을 키워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정치적 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계산된 전략도 아니었죠. 한 소녀의 순수한 그리고 집요한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좋습니다.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력은요? 중국식 태권도와 한국식 태권도는 다릅니다. 한국 선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박민준 코치가 씩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리메이, 이리 와봐요. 리메이가 다가왔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심판님. 베이징에서 뵌 적 있죠? 한국어였습니다. 서툴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기억하는군요. 네, 그때 하신 말씀도 기억해요. 한국에서 태권도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맞습니다.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요. 박민준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그럼 한판 붙어볼까? 수진아, 나와봐. 국가대표 주전 선수 강수진이 나왔어요. 21세, 49kg 현 한국 랭킹 1위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죠. 저는 긴장했어요. 이건 공정한 매치가 아니었습니다. 리메이는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고 한국 훈련 시스템에 적응 중이었으니까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강수진이 먼저 공격했어요. 빠른 밀어차기, 그리고 이어지는 돌려차기. 리메이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습. 기울여 차기가 강수진의 머리 보호대를 강타했어요. 득점. 박민준이 외쳤습니다. 3대0. 경기는 계속됐죠. 강수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메이는 한 수 위였어요. 모든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5분 후 경기가 끝났습니다. 15대7. 리메이의 압승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수진은 한국 최고의 선수였어요. 그런 선수를 상대로 리메이는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게다가 컨디션이 완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력은 인정합니다. 그럼 진심도 인정하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리메이의 실력, 그녀의 5년간의 준비, 방을 가득 채운 한국 태권도 물건들. 모든 게 진심을 증명했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한국일까? 중국에서도 충분히 챔피언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저는 이 질문의 답을 꼭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리메이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훈련관 옆 작은 카페였어요. 창밖으로는 봄꽃이 만발한 정원이 보였습니다. 리메이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죠.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편하게 말하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왔어요. 리메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부터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저는 베이징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셨죠. 가난하진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7살 때 동네 태권도장에 등록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시작했어요.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발로 차는 게, 겨루는 게 좋았어요. 실력도 빨리 늘었죠. 1년 만에 동네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코치님이 놀라셨어요. 넌 천재야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리메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0살 때였어요. 베이징시 청소년 대회에 나갔습니다. 결승전 상대가 한국에서 온 선수였어요. 교류전이었죠. 그 선수 이름은 지금도 기억해요. 김하늘. 11살이었습니다. 리메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저는 자신만만했죠. 베이징에서 저를 이긴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10초 만에 알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리메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하늘의 발차기는 예술이었어요. 정확하고 빠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한 점도 따지 못하고 졌어요. 15대0 완패였죠. 경기 후 울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김하늘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잘했어. 너 정말 재능 있어. 한국에 오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한국어였지만 코치님이 통역해 주셨죠.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리메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부터 한국 태권도를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유튜브로 한국 선수들 경기를 봤습니다. 국기원 교본을 중국어로 번역된 걸 구해서 읽었어요. 한국어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 코치들의 지도를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리메이가 계속했어요. 12살 때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중국 국가대표 후보에 선발됐죠. 좋은 환경이었어요. 최고의 코치진, 최신 시설, 정부 지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부족하다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신이요. 리메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 태권도는 강해요. 하지만 기술 중심입니다. 이기는 것만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 태권도는 달라요. 제가 영상으로 본 한국 선수들은 단순히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이기려고 했습니다. 무도의 정신이 있었죠. 리메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7세 소녀가 무도의 정신을 이야기하다니요. 계속하세요. 14살 때 한국 선수들이 베이징 훈련소에 온 적이 있어요. 단기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코치님을 만났습니다. 박민준 코치님이었어요. 박 코치를요? 네. 박 코치님은 단 3일간 저를 지도했어요. 하지만 그 3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리메이의 눈빛이 빛났어요. 박 코치님은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인격을 수양하는 무도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이 진정한 태권도다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저를 깨웠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단순히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무도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건 한국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준비한 거군요. 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태권도를 연구하고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했나요? 보여드렸어요. 리메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진심을요. 단식도 했고 편지도 매일 썼어요. 엄마, 아빠, 저는 태권도 없이는 못 살아요. 한국에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라고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엄마가 우시면서 허락하셨어요. 리메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메이야,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리고 중국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마. 단지 내 꿈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하셨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어요. 한 소녀의 순수한 꿈이었습니다. 국적을 바꾸는 건 수단일 뿐이었죠. 그녀가 원한 건 진정한 태권도, 무도의 정신이었습니다. 리메이,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리메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하지만 저는 증명할 거예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한국 선수로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세계에 보여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김수현 이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리메이는 진심이에요. 김수현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리메이를 지원하는지요. 이 아이는 단순한 천재 선수가 아닙니다. 태권도의 미래예요. 2024년 7월 리메이의 한국 국적 취득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기여를 인정했어요. 스포츠 분야 특별기여자 자격이었죠. 그날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리메이의 첫 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리메이의 태극마크 수여식이었어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직접 태극마크가 새겨진 도복을 리메이에게 입혀줬습니다. 리메이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태권도의 본고장에서 진정한 무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리메이의 선서에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개월 전 리메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리메이는 진짜였어요. 첫 시험대는 8월 파리에서 열린 그랑프리 대회였습니다.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대회죠. 저도 심판으로 참가했어요. 리메이는 이제 한국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가슴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조별리그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리메이의 상대 선수들은 대부분 그녀를 노골적으로 경계했어요. 특히 중국 선수들의 태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배신자라는 야유도 들렸죠. 하지만 리메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회전 리메이 대 독일 선수 슈미트. 경기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리메이의 발차기는 예술이었어요. 정확한 돌려차기, 화려한 뒤오려차기, 강력한 내려차기. 모든 기술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점수는 19대 3. 압도적 승리였죠. 2회전 리메이 대 러시아 선수 나타샤. 이번엔 좀 더 팽팽했어요. 나타샤는 유럽 챔피언 출신이었거든요. 하지만 리메이는 침착했습니다. 상대의 패턴을 읽고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2라운드 중반 완벽한 뒤돌려차기가 나타샤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4점이었죠. 경기는 그대로 끝났어요. 12대 6 승리. 8강, 4강을 거쳐 리메이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중국의 천위안이었어요. 리메이가 떠나기 전까지 중국 국가대표 주전이었던 선수였죠. 두 사람은 과거팀 동료였습니다. 경기 전 워밍업 구역에서 천위안이 리메이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메이, 넌 배신자야. 오늘 꼭 이겨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증명할 거야. 천이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리메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내 길을 가는 거야. 원망하지 마.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긴장감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1라운드, 천이안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공격적인 밀어차기, 그리고 연속 돌려차기. 리메이는 방어에 집중했어요. 1라운드는 4대 3으로 천이안이 앞섰습니다. 2라운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리메이가 공격에 나섰어요. 빠른 발놀림으로 상대를 교란하고 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뒤오려차기. 머리에 정확히 맞았어요. 4점이었죠. 순식간에 점수가 역전됐습니다. 7대 4. 천이안은 당황했어요. 공격을 강화했지만 리메이의 수비는 견고했습니다. 오히려 역습만 당했죠. 리메이의 돌려차기가 연속으로 몸통을 가격했어요. 점수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11대 4, 15대 6. 3라운드, 천이안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리메이는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마지막 30초 리메이가 360도 뒤돌려차기를 시도했어요. 완벽한 회전, 정확한 타점. 천이안의 머리 보호대를 강타했습니다. 체육관이 침묵에 휩싸였죠. 그리고 터져나오는 환호성. KO. 수주심이 경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21대 7. 리메이의 압도적 승리였어요. 그녀는 한국 선수로서 첫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간 리메이.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리메이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도 모르게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경기 후 믹스존에서 리메이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리메이 선수, 첫 국제대회 금메달 소감이 어떠세요? BBC의 사라 톰슨 기자가 물었습니다. 꿈만 같아요. 한국 선수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을 따다니. 이보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리메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중국 선수를 이긴 소감은요? 위안은 제 친구예요. 이겨서 기쁘지만 그녀를 존중합니다. 중국 태권도도 훌륭해요. 단지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죠. 리메이의 대답은 성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리 호텔방에서 세계 뉴스를 봤어요. 리메이의 우승이 톱 뉴스였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전 세계 언론이 그녀를 주목했죠. 중국을 떠난 천재, 한국에서 증명하다. 리메이, 국적보다 강한 꿈, 태권도 본고장에서 피어난 중국 소녀. 헤드라인은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김수현 이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리메이는 태권도의 미래입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마크, 당신도 이제 리메이를 이해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리메이의 파리 그랑프리 우승은 전 세계 스포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국적을 바꾼 선수가 불과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대회에서 우승한 것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었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직접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리메이 선수의 이야기는 스포츠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전 세계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저는 제네바 IOC 본부에서 이 발표를 직접 들었어요. 바흐 위원장은 평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는 신중한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직접 리메이를 언급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조정원 총재도 특별 성명을 냈어요. 리메이는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한 선수입니다. 그녀는 메달보다 무도의 정신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총재는 리메이를 태권도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17세 선수가 받는 최고의 영예였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비난 일색이었던 중국 여론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리메이가 한국에서 우승했다. 자랑스럽다. 국적은 바뀌어도 그녀는 여전히 중국인의 피를 가졌다. 리메이의 꿈을 응원한다. 여론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중국 최대 포털 웨이보에는 리메이 응원 해시태그가 1억 뷰를 넘었습니다. 리메이야, 우리가 널 자랑스러워해라는 댓글이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중국 중앙방송 CCTV까지 리메이의 우승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출신 선수 리메이, 한국서 금메달 제목만 봐도 태도 변화가 느껴졌죠. 9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와 국적이었어요. 리메이 사례가 메인 토픽이었죠. 각국 스포츠 관계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스포츠 심리학회 회장 제니퍼 로즈 박사가 발표했어요. 리메이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위해 국적을 바꿨어요. 이는 스포츠 심리학에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국적 변경 선수는 경제적 이유나 출전 기회 때문에 결정하거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스포츠 사회학과 데이비드 월슨 교수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리메이는 문화적 귀속감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한국 태권도 문화에 깊이 동화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학술적으로도 리메이는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리메이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특별 강연자로 초청됐거든요. 200명의 전문가 앞에서 리메이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 태권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가 됐어요.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정직한 선택이었죠. 모든 선수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서 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3개월 전 리메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부끄러웠죠. 10월 리메이는 유럽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4개국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과 강연을 했어요. 저도 영국 런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런던 엑셀센터에 3,000명의 관중이 모였어요. 리메이는 전통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완벽한 태권도 품새를 선보였죠.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 영국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메이 언니, 저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해요? 리메이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권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이, 국적,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시작하세요. 태권도는 당신을 더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리메이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태권도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BBC 사라 톰슨 기자가 리메이와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배경 인터뷰로 참여했습니다. 마크, 당신은 처음에 리메이를 의심했죠? 사라가 물었어요. 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리메이를 존경합니다. 그녀는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열정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인터뷰 영상은 BBC 메인 뉴스에 방영됐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했죠. 댓글창은 리메이를 향한 찬사로 가득했어요.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다. 리메이는 전설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선수를 얻었다. 11월 리메이는 UN 스포츠 특사로 임명됐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어요. 리메이 선수는 스포츠가 평화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희망을 줍니다. 사무총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UN 본부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18세가 된 리메이는 당당하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설했죠. 저는 태권도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스포츠는 국경과 편견을 넘어섭니다. 저처럼 꿈을 가진 모든 젊은이에게 말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UN 총회장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리메이는 이미 단순한 태권도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아이콘이 되었어요. 2024년 12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국가체육총국 왕청 국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리메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저는 김수현 이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왕청 국장이 직접 요청했답니다. 12월 15일 서울 태릉훈련관 왕청 국장이 도착했습니다. 8개월 전 리메이를 배신자라고 맹비난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후회가 섞인 얼굴이었죠. 리메이가 왕청을 맞이했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이에요. 리메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왕청은 잠시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메이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배신자라고 했지. 하지만 틀렸어. 넌 배신자가 아니었어. 리메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왕청이 계속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룬 걸 봤어. 파리 그랑프리 우승, UN 스포츠 특사 임명. 내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이제야 알았다. 중국이 너를 잃은 건 우리의 실수였어. 국장님, 리메이가 말했습니다. 전 중국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제 꿈을 따른 거예요. 중국은 여전히 제 고향이고 부모님이 계신 곳이에요. 전 중국을 사랑해요. 하지만 태권도는 한국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알아. 왕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해. 너는 더 큰 꿈을 가졌던 거지. 둘은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과거의 적이 화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청은 떠나기 전 리메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내 옛날 도복이야. 부모님이 보관하고 계셨어. 가져가라고 하시더라. 리메이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빨갛게 바랜 중국 태권도 도복이 들어있었어요. 12살 때 입던 도복이었죠. 리메이는 그 도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왕청은 돌아가며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메이야, 내년에 베이징에서 한중 태권도 친선 경기가 있어. 내가 와줄 수 있을까? 한국 대표로 말이야. 정말이요? 리메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금메달 딴 거 자랑하고 싶으셔. 리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왕청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메이야. 진작 이해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왕청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월 말 중국 태권도협회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리메이 선수는 중국 태권도의 자랑입니다. 비록 국적은 바뀌었지만 그녀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리메이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8개월 만에 180도 전환이었습니다. 중국 언론도 바뀌었어요. 인민일보는 리메이를 재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리메이, 꿈을 위해 국경을 넘은 용기 제목의 기사는 그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리메이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중국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성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요.
리메이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저 역시 변했습니다. 20년간 심판으로 일하며 수많은 선수를 봤지만 리메이만큼 저를 변화시킨 선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꿈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요. 2025년 1월, 저는 국제 태권도 연맹 이사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리메이 선수를 태권도 청소년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청소년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제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저는 리메이에게 직접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메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태권도의 얼굴이 됐어요. 마크 심판님 고맙습니다. 처음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요? 심판님은 제가 한국에서 태권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리메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아니요, 그때 그 말씀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저를 자극했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리메이는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았던 거예요. 비난도 의심도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연료였습니다. 2025년 3월 베이징 국가체육관 한중 태권도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저도 국제심판으로 참석했어요. 1만 명의 관중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중국 관중은 태극기와 오성홍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리메이가 입장하자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리메이, 리메이.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녀는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중국 관중은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경기가 시작되기 전 특별 순서가 있었어요. 리메이의 부모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리메이를 껴안았어요. 메이야, 보고 싶었다. 엄마, 저도요. 부녀의 재회에 관중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메이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딸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좋은 환경을 놔두고 먼 나라로 가려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메이는 자신의 꿈을 따른 거였어요. 딸아, 자랑스럽다. 내가 어디에 있든 아빠는 널 응원해.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리메이는 3경기에 출전해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리지 않았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경기 후 리메이는 상대 중국 선수와 포옹했죠. 잘 싸웠어. 넌 정말 강해. 너도 메이야. 내가 자랑스러워. 경기가 끝나고 특별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시장이 리메이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어요. 리메이는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 국적이지만 그녀는 영원한 베이징 시민입니다. 우리는 리메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리메이는 명예 시민증을 받고 소감을 말했어요. 베이징은 제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태권도를 시작했고 꿈을 키웠어요. 비록 한국에서 뛰고 있지만 전 여전히 중국을 사랑합니다. 국적은 바뀌었지만 제 뿌리는 여기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베이징. 감사합니다, 중국. 관중석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리메이, 부모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몇몇 관계자가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리메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벽에는 리메이의 금메달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마크, 처음에 우리 딸을 의심했다고 들었어요. 리메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이해해요. 저희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메이는 진심이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태권도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리메이 아버지가 이어갔어요. 메이가 7살 때 처음 태권도장에 갔을 때 기억납니다. 첫날부터 눈이 반짝거렸어요. 아빠, 저 이거 평생 할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태권도는 운명이라고요. 그래서 한국행을 허락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딸이 단식까지 하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부모로서 딸의 꿈을 짓밟을 순 없었습니다. 비록 멀리 떠나보내는 게 아팠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리메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날아가게 하는 거였어요. 2025년 7월 파리 올림픽 여자 49kg급 결승전. 리메이 대 태국 수파완. 8만 명의 관중이 파리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부심판으로 경기를 지켜봤어요. 리메이는 완벽했습니다. 1라운드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정확한 발차기, 완벽한 타이밍,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모든 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경기는 2라운드 만에 끝났어요. 20대 5. 기술적 우세승이었습니다. 금메달. 리메이는 올림픽 챔피언이 됐습니다. 태극기가 올림픽 경기장에 개양됐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메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온 리메이는 관중석으로 달려갔어요. 한국 응원단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국기를 든 부모님이 앉아있던 자리였죠. 리메이는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해냈어요. 우리 딸 최고야.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꿈을 이룬 딸과 그걸 지켜본 부모의 감동만이 있었죠. 믹스존에서 전 세계 기자가 리메이를 기다렸어요. 리메이, 올림픽 금메달 소감이 어떤가요? 믿을 수 없어요. 5년 전 12살 때 꿈꿨던 일이에요. 한국 선수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거. 그게 현실이 됐어요. 리메이의 목소리는 벅차올랐습니다. 중국을 떠난 걸 후회한 적은 없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단 한 번도요. 전 제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진정한 태권도를 배웠고 무도의 정신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중국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제 뿌리니까요. 전 두 나라 모두에 감사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태권도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특히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인생을 배우는 학교거든요. 많은 아이가 태권도를 통해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믹스존 뒤편에서 리메이를 지켜봤습니다. 18세의 어린 선수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니요. 저는 리메이에게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어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왜 싸우는가였습니다. 경기 후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 대표팀, 중국 관계자, 국제심판이 모였습니다. 왕청 국장도 와 있었죠. 왕청은 리메이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메이야, 축하한다. 넌 두 나라의 자랑이야. 고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수현 이사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리메이의 금메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 그 순간 국적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일 후 저는 리메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파리 공항 카페였습니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이었죠. 마크 심판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긴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뭘 배우셨어요? 진정성이요. 당신은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걸요. 처음엔 당신을 의심했지만 당신은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꿨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리메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비난할 때 흔들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그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용기라기보단 사랑이었어요. 태권도에 대한 사랑이요. 리메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에서 금메달 방어하고 싶어요. 그리고 은퇴 후엔 태권도 도장을 열고 싶어요. 저처럼 태권도를 사랑하는 아이를 가르치고 싶거든요. 국적에 상관없이요. 멋진 꿈이네요. 심판님도 계속 일하시죠? 물론이죠. 당신 같은 선수를 보는 게 제 기쁨이니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리메이. 심판님도 행복하세요.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리메이는 한국에서 훈련하며 차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가 그녀를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국제심판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리메이를 만난 후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선수를 볼 때 점수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각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꿈을 향해 달려왔는지를요. 리메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진심으로 걸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 때론 국적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바로 꿈이죠. 리메이는 그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꿈을 향한 진심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희망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리메이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세요. 국적도 나이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